젠슨 황을 아시나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엔비디아의 경영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엄청난 성공의 결실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회사는 AI 시대의 절대 강자고 개인 자산도 수조 원대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위치에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30일 뒤에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하며 일을 한다. 성공한 CEO가 왜 자꾸 망할 생각을 할까요?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보장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재의 성취에 절대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 긴박감이 그를 그리고 그의 팀을 매일 최고의 성능을 내도록 강제합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돈이나 운이 아니라 바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 시간의 경제학적 가치 시작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같은 다짐을 반복합니다. 이번 해는 다를 거라고, 꼭 목표를 이루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결심들은 흐릿해지고 한 해가 끝날 무렵 우리는 또다시 내년에는 이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왜 우리의 꿈과 계획은 자꾸만 물 위의 모래처럼 흘러내릴까요? 2026년,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현재에 대한 긴박감과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직이 문제거든요. 평균적인 한국인은 대략 80년을 산다고 하면 이것은 약 29,200일 정도거든요. 30대라면 벌써 거의 15,000일을 소비했고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무서울 정도로 현실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해야지, 시간이 나면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하면서 가장 소중한 자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시간에 대한 우리의 착각은 실제로 뇌의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어릴 때 여름방학이 영원할 것 같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모든 게 새로웠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뇌는 매 순간을 열심히 기록했거든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루틴의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똑같은 아침, 똑같은 출근길,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서 뇌는 이걸 그냥 또 다른 하루로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시간 자체가 빨라진 게 아니라 우리의 뇌가 기록을 멈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매달 새로운 길로 출근해 보세요. 한 달에 한 가지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를 깨워주고 시간을 다시 의식하게 만들거든요. 결국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새로움입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은 엄청 과대평가하지만 1년에 할 수 있는 일은 심각하게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표를 너무 빨리 포기해요. 3개월 안에 변화가 안 보이니까 자포자기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이 변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2026년에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먼저 우선순위부터 제대로 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다는 걸 생산성 있다는 것과 착각합니다. 하루 종일 이것저것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신을 90세 된 할머니나 할아버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평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업무 하나가 가족과 보낸 시간보다 정말 중요했을까요? 그 순간 우선순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여기 강력한 전략이 있습니다. 이를 이중 목록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지금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것 3가지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머지는 회피 목록에 넣는 겁니다. 안 하기로 결정하는 것 말이에요. 이게 역설적이지만 해야 할 일을 아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는 게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소수의 목표에 집중할 때 그 목표들은 정말로 이루어지거든요.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SNS, 과도한 업무, 끊임없는 알림들이 우리의 주의를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거죠. 핵심이 아닌 것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값진 자산이니까요. 2026년에 정말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불필요한 것들과 과감하게 작별을 고하세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는 은행 계좌처럼 작동합니다. 작은 상호작용 하나하나가 입금이거나 출금이라는 거예요. 진심 어린 칭찬은 입금, 자꾸 늦는 건 출금이 되는 식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빼려면 먼저 입금을 해야 하듯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크고 화려한 선물, 비싼 파티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일상의 작은 입금들입니다. 갑자기 떠올린 문자 한 통, 작은 디테일을 기억해주기, 힘든 시간에 함께하기 같은 것들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함께 즐거운 시간보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때 인간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거거든요. 공동의 고통과 극복이 공동의 즐거움보다 훨씬 강한 유대감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인간관계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지인들이나 느슨한 친구들은 새로운 기회와 관점의 다리가 되어줍니다.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남을 돕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시간을 남에게 나눌 때 오히려 더 많이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삶의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경력도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기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편한 영역을 조금 벗어난 곳에 있거든요. 이를 최적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이미 아는 것과 새로 배울 수 있는 것 사이의 경계선 바깥쪽 말이에요. 20대와 30대 초반에는 돈을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시기는 배움을 최적화해야 할 때거든요. 새로운 기술 하나하나가 미래 기회의 복권표가 되는 시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직책의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집착하지만 현대의 커리어는 사다리가 아니라 비계에 더 가깝습니다. 옆으로도 가고 대각선으로도 가고 때론 뒤로도 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이 독특한 기술 조합을 쌓아서 당신을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편안함은 경력의 모래주머니입니다. 더 오래 머물수록 벗어나기는 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당신도 젠슨 황처럼 현재의 성취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여기 흥미로운 생산성 비법이 있어요. 무언가를 미루고 있을 때 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채널링하세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든지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당신이 의도적으로 미루는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당신의 진정한 열정을 드러낼 때가 많거든요. 이걸 통해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주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강은 당신의 생명력 배수기예요. 삶의 모든 다른 영역이 건강에 따라 좋아지거나 나빠집니다. 정신이 맑고 몸이 건강할 때와 지쳐 있을 때를 비교해보세요. 1년에 12시간 활기찬 상태로 사는 게 100시간 피곤한 상태로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에너지 수준이 시간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수면을 낭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면은 뇌의 슈퍼파워거든요. 충분한 수면이 없으면 당신의 의사결정은 술 취한 상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2000년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음주와 동일한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승진, 당신이 만들고 싶은 관계, 모든 게 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당신은 사실 두 사람입니다. 아침에 당신과 저녁에 당신은 다른 사람이거든요. 아침에 당신이 계획을 세우면 저녁에 당신이 그걸 실행해야 하는데 아침에 당신이 저녁에 당신의 독재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라이프 핵이 있습니다. 미세 훈련 말이에요. 팔굽혀펴기 10개, 잠깐 산책, 스트레칭 5분.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몸은 8시간 앉아 있으라고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신체 활동이 정신의 명료함을 만드는 거. 문제에 막혔을 때 몸을 움직이면 해답이 떠오르는 경험 많으시죠? 그게 과학입니다. 학습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빨리 배우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보세요. 이를 교사 효과라고 부르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뇌가 더 깊게 이해하게 되거든요. 아직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가르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이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어요. 뭔가 헷갈렸던 경험이 있어야
그걸 헷갈려하는 초보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 경험을 단 몇 시간에 얻을 수 있거든요. 이미 수십 년을 산 사람들의 실수를 배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 그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들은 일부 분야에서는 전략적으로 서툴러요. 이를 의도적 미숙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뇌를 유연하게 유지하고 자존심을 작게 유지시킵니다. 제약도 당신의 적이 아니라 슈퍼파워예요. 제한된 시간, 제한된 돈, 제한된 자원이 오히려 창의력을 강제합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기술은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좋은 기회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에서는 빨리 물러나세요. 감정도 비밀스러운 타이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 두려움, 좌절감 같은 감정을 만드는 화학 물질들은 정확히 90초 동안만 당신의 몸에 머물러요. 그 이후로 그 감정 속에 머무르는 건 당신의 선택이라는 거죠. 첫 번째 감정의 물결은 조절할 수 없지만 두 번째는 완전히 조절 가능합니다. 감정 조절을 슈퍼파워처럼 다루세요. 날것의 지능이 당신에게 일자리를 주지만 감정 조절이 당신에게 승진을 준다는 거거든요.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신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약함을 숨기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그것을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수준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항상 완벽해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신뢰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려운 대화를 미루지 마세요. 그건 역방향 복리금처럼 작동하거든요. 미룰수록 감정 채무가 쌓여서 작은 문제가 매일 커집니다. 감사도 흘려보내지 마세요.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은행에 넣은 돈을 절대 뺏쓰지 않는 것과 같거든요. 돈은 숫자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시간적 자유를 의미하거든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진실이 있어요. 돈을 더 번다고 해서 더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입이 늘면서 생활 수준도 함께 늘어나니까요. 더 큰 집, 더 많은 유지비, 멋진 차, 더 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를 생활 수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달리는 트레드밀 같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지만 어디도 가지 못하는 거죠. 시간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을 버는데 주당 80시간을 일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70만 원을 버는데 주당 30시간만 일한다면? 당신의 진정한 시급은 돈을 얻기 위해 포기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물건은 사고 경험은 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물건은 빌리고 경험은 산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지만 물건은 보통 내려가니까요. 가장 궁극의 재정 기술은 여유를 만드는 겁니다. 벌이보다 적게 쓰는 것은 제약이 아니라 가능성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공간이 바로 진정한 부의 입장권입니다. 창의성도 영감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수도꼭지를 열면 녹슨 물이 먼저 나오는 것처럼 창의성도 처음엔 형편없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 형편없는 아이디어들이 필요해요. 그것들이 길을 비워주거든요. 완벽한 아이디어를 기다리는 것은 수도꼭지를 잠근 채로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녹을 뚫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창의성은 제약을 사랑합니다. 누군가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면 얼어붙지만 제한된 가능성을 주면 창의력이 터져 나옵니다. 셰익스피어가 엄격한 운율과 운을 지키면서 걸작을 만들었듯이 그 제약이 창의력을 강제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시에 만들려고 하면서 동시에 판단합니다. 그건 한 발로는 가속 페달을, 다른 발로는 브레이크를 밟고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먼저 만들어요. 판단은 나중에 하세요. 만든 모든 것이 당신 뇌의 창의성 근육입니다. 발전을 보기 위해선 성장이 필요해요. 그 처음에 형편없는 시도들이 개선의 증거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비결은 기술의 조합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독특한 교집합을 이렇게 조합하지 않아요. 그게 당신의 창의적 슈퍼파워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시간 관리는 에너지 관리 없이는 무용지물이거든요.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로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어떤 활동이 에너지를 주고 어떤 활동이 에너지를 빼앗는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아침 산책은 에너지를 주지만 어떤 친구와의 만남은 에너지 흡혈귀가 될 수 있어요. 의지력을 좀 더 가져야 해
라고 생각하는 건 틀렸습니다. 의지력은 근육처럼 피곤해진다는 거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은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환경을 설계해서 자동으로 좋은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요. 의사결정 피로를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의 결정이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뭘 입을지, 뭘 먹을지, 이런 사소한 결정들이 모여서 피로해진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야 하거든요. 역설적인 에너지 비법이 하나 있어요. 전략적 무능이라고 부르는데 필수가 아닌 일에선 의도적으로 서툴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 일을 부탁하기를 멈춘다는 거거든요.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이 최고로 잘하는 것에만 남겨진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회복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시간의 가치를 곱하는 방법입니다. 성공이란 당신이 뭘 아는가가 아니라 누굴 아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회 자본은 명함 모으기나 SNS 연결이 아닙니다. 진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우정의 공식이 있는데 바로 시간 더하기 취약함 더하기 공유 경험입니다. 시간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취약함은 약한 모습을 감추지 않은 것입니다. 공유 경험은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단축할 수 없어요. 진정한 관계는 셋을 다 필요로 합니다. 나는 교제할 시간이 없어 라고 하지만 진정한 교류를 나누는 것은 상대의 시간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시간을 줄 때 오히려 더 많이 얻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로 수렴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젠슨 황처럼 항상 긴박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의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는 모든 핑계가 무너집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내년에나 같은 말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보입니다. 2026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오늘 하루도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올 겁니다. 하지만 그 내일이 정말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인생이 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본 당신입니다. 혹시 당신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중요한 것들을 미루고 있지 않나요? 댓글에 지금 당신이 시작할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구체적으로 정확히 66일 뒤 당신은 변해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고 당신의 지인들과 이 메시지를 나눠주세요. 인생은 짧으니까요.